우리가 지금부터 제11대 경남도의원 경남환경위원장을 지낸 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박준호 부위원장의 출마 선언 및 공약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일 중에도 참석하시고 자리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박준호 부위원장께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를 좀 드려야 되는데 짧은 시간이라 생략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 배포하는 것으로 소개하는 것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기자회견문 낭독 그리고 질의입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은 밖에 우리 시청 앞에서 전문에서 우리 기념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박준호 부위원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찾아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제가 여기로 볼 때는 안 들리는데 여기로 보니까 들리네요. 그런 이유는 이제 마음이 조금 떳떳해지고 뜨거워지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주셔서 든든하게 길을 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경상남도 의원 제11대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박준호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지난 11대 도의원으로 저를 당선시켜 주셨을 때 저는 김해 미래산업 발전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 쉼없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김해의 미래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김해의 생명 강소형 무개발 특구 지정을 이끌었고 부울경 발전을 위한 부울경 광역연합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었고 전국체전 유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끌어내는 값진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도의회 후반기에는 경제환경위원장에 도전해서 최고 득표로 당선했습니다. 이 또한 시민 여러분의 응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경제환경위원장이 된 이후에 저는 무엇보다 깜깜이 예산 심사를 투명한 예산 심사로 전환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개수 조정을 1, 2차로 나누어서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경남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산업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힘을 쏟으며 경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정활동의 또 중요한 성과는 조례 제정이었습니다. 저는 42건 이상의 조례를 발의하며 제11대 경상남도 의회까지 역대 최다 발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감정노동자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조례, 여성 경력 단절 지원을 단절을 막기 위한 지원을 하는 조례, 그리고 도청과 교육청의 근무를 심의하고 협력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는 시민 삶에 실제 도움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데 수개월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면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시간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현안에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뛰었습니다. 대동 묵자골목을 우로거리 특화거리로 발전시키며 약 16억 원의 규모를 고객 광고 시범 사업을 추진했고 서김해 IC 전광판을 연계한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외동 전통시장 빼놓을 수 없는데요. 18억 4천만 원 상당의 규모로 아케이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거북공원 주차장,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47억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들이면서 주차장 사업의 건설을 앞장서서 추진했습니다. 살펴보면 한박 경로당 건설, 이동 노동자 쉼터, 버스 정류장, 발열 의자 이렇게 소소한 생활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쉼없이 뛰었습니다. 특히 교통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시민들로부터 횡단보도 전문 도연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저는 당시 당선될 당시 약 67%의 압도적인 지지로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늘 그 낮은 자세로 시민을 위해 일했습니다. 정치는 정당의 인기나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정치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정당과 관계없이 다시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 저는 약 700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내동의 투표율이 42%로 경남 최저였다는 점도 지금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후 저는 경남에 딱 맞는 경남형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남형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에 도전했고 2번의 고배를 마쳤습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를 했습니다.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민주당 정치 발전을 위해 스스로 매기가 되어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당대표 시절 국민항쟁을 선언하며 단식에 들어갔을 때 저는 13일간 동조 단식을 하며 무능하고 절망적인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지방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선거에 출마를 합니까? 저는 시켜주시면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광역의원이 되어 김해의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조례와 제도를 통해 실천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조례를 통한 제도개혁과 사회개혁 그리고 불경 행정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경남에서 김해를 위해 가슴 뜨겁게 뛰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한때 김해의 중심이었던 내동 구도심을 다시 살리는 새로운 전략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광역의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저 박준호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박준호는 한다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100만 대도시 김해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김해는 새로운 도시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김해의 주력 산업을 선정하고 그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과 문화, 관광까지 연결되는 미래 도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김해 경제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김해에는 약 7,000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를 함께 고민하고 김해의 주력 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김해의 주력 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을 유치하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김해에서 공부하고 자란 아이들이 일자리를 떠나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김해에서 일하고 김해에서 결혼하고 김해에서 아이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합니다. 의생명 산업은 현재 오송 바이오밸리와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 역시 의생명 강서연구개발 특구와 의생명 센터라는 중요한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실버 의생명 산업을 김해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해를 실버 의생명 산업 특구로 지정하고 연구와 실은 실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적, 공간적 환경을 만들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내동 구도심 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동 구도심은 지금 새로운 도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동 구도심을 노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년 이상 경과되었고 또 일정 이상 규모의 지역은 도시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요. 내동이 딱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합니다. 생명과학고등학교 인근 주택지역으로 이러한 조건을 다 갖춘 이 지역을 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생명과학고등학교 인근 일대를 추진하는 이 사업을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공공미래형 도시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김해가 협력하여 AI 시대에 딱 맞는 첨단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구도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부울경 행정통합사무소를 김해에 유치하겠습니다. 과거 부울경광역연합 추진을 위해 협상단 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부울경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 선거 이전에는 통합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통합추진법 특별법에만 기댈 게 아니라 이번 부울경은 아래에서 위로 통합하는 그러한 형태로 단단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통합을 만들어내고 그 행정통합의 중심이 김해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무소를 김해에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 공공주차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김해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동 중심 지역에 거점 주차 타워를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마다 있는 빌딩마다 있는 지하 주차장을 실제로 주차가 가능한 그런 주차 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김해시가 조례를 개정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국비에서 나라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를 지원하고 해서 좀 칸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이런 주차장들을 실제로 주차가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갈 때 주차장 해소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내동에서 우선 거점 주차장을 만들어 나가면 김해시 전체에서 거점 공공 주차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이미 반려동물이 1천만 시대에 들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불편하지 않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의 갈등을 줄이고 안전한 산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와 반려동물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시 정책입니다. 그렇게 꼭 만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선거에 출마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공약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당선이 돼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빛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김해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처음부터 목이 좀 말랐는데 은빛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김해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어르신들만이 즐길 수 있는 공간 은빛거리 생명과학고등학교 주변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어서 차도 좀 안 다니는 거리,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서 어르신들만의 공간으로 문화와 휴식이 결합된 어르신 친화형 도로를 제가 이름하여 은빛거리라고 명명했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멋있게 만들면 저는 이 또한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해 계시는 내동에 계시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김해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김해는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구도심과 신도심 간 학교 배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게 학교 배치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교육 환경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참여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좀 만들면 도시개발 사업이 우선 진행되고 학교가 늘 늦어져서 학생 배치에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지점들을 우선해서 선도적으로 조금 이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교육환경 개선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제도 개혁과 사회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발음이 계속 보이네요. 그럼에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도 개혁과 사회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저의 별명은 조례 제조기입니다. 법과 제도는 시민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공공화장실에서 여성 화장실의 비율이 남성보다 1.5배 이상 많아져야 된다는 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조례를 앞장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시민 여러분께 실제로 도움이 되고 시민 여러분을 위한 조례가 되는 것을 제가 지켜봐 오면서 조례는 시민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제도개혁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긴 시간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공약을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남은 공약은 앞으로 차근차근 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기 위해서 정치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 다시 가서 이런 일을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님 여러분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일하는 길 위에 서 있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필요한 그 순간마다 가장 앞에서 책임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책임을 내세우고 우뚝 서서 정치인으로서의 자리매김보다 일하는 시민의 발이 되는, 손이 되는 그런 정치인으로 담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을 잘 들었습니다. 지역의 현실을 누구보다 가까이 보고 도민과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진심과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자분들께서 질의사항 같은 거 조금 있으실까요? 제7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시민의 문제가 있었죠. 네. 그 시민은 그쪽에 관심이 없이
앞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신청을 두 가지 이제 자격심사 신청 이후에 공천 심사 신청을 이미 마감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광역의원으로 신청하신 분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11대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출마할 때 공약을 이런 네. 그때 하나로 했잖아요. 네. 지금 내는 공약하고 그 당시에 공약하고 지금 중복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공약 주차장을 네, 11대에 출마할 때는 제가 공약 이익률이 87% 가까이 정도되고요. 대부분의 공약은 제가 이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차장 공약을 했었는데 그 주차장은 이미 건설이 되었고, 그런데 12대 때 제가 거점 공공주차 타워를 공약했습니다. 그것은 김해시가 내동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 주차 타워를 건설하는데 김해시가 매입을 사사업시키는 매입을 구입해서 거기에 주차 타워를 지어 나가면 그러면 주차난을 해소 좀 할 수 있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주차 타워는 어떤 형태냐, 차가 그냥 이렇게 계속 순환해서 주차하는 공간을 찾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처럼 올라가는 그 타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제가 AJ 오토파킹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방문해서 거창에 있는 회사고요. 그 회사에 방문해서 견학도 해보고 당시의 비용이 72대를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지대를 제외한 비용이 그 당시에 5억 정도 들었어요. 22년도에. 지금은 약 7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내외동의 급공 주차타워가 약 47억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훨씬 지금 47억 들여서 107대, 107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밖에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용을 47억 원을 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7억 원만 해도 70대로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거점 공공주차장을 짓고 그 거점 공공주차장을 지어내면 거기에 저는 어르신 일자리도 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1분 30초 내로 차를 주차해야 되는데 출입구와 진입로와 출입구가 다르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우선 내외동의 시범사업을 무전마을이나 또 목자골목 인근의 공주공원이나 이런 곳에 제가 추진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놀이터가 사실상 김해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고, 물론 거기에는 세척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혹시나 냄새나 소음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조금 문화를, 지금은 반려동물과 시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공약도 12대 출마할 때 공약했던 것인데 사실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조금 말씀을 하셔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미 부울경 광역 행정통합은 이번 선거에는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부울경 광역연합을 제일 먼저 메가시티를 선포하고 제일 먼저 우리 경남이 앞장섰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행정통합특별법을 만들지 못한 지점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좀 더 다른 모델을 만들고,
부울경이 위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시해서 내려와서 그 법에 따르는 게 아니라 부울경이 서로 의논하고 협업해서 부울경 방역연합을 구성해서 만들고, 그래서 4년 뒤에 이걸 자연스러운 행정통합으로 만들어가면 실제로 그동안에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거기 중심이 되어야 되는 지점이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김해 정도가 제일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경남에 사무소를 두자, 부산에 사무소를 두자, 울산에 사무소를 두자는 것이 아니라 부울경의 중심에 두자고 하면 이건 좀 설득이 있는 얘기이지 않냐. 그래서 저는 내동의 생명과학고등학교 인근에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생명과학고등학교를 이전하고, 그래서 생명과학고등학교 자리에 부울경 행정통합사무소를 유치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행정사무소가 유치되면 저는 창원에 있는 도청이 도청을 서부에도 서부지청이 있지 않습니까? 진주에 서부청이 있는데 서부청의 역할을 더 많이 주고, 그리고 동북권에는 부울경 행정통합사무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학고등학교 부지면 충분히 그 정도는 소화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 재개발은 이게 20년 이상 또 10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30만 평의 규모라야 되거든요. 딱 그 생명과학고등학교 인근으로 면적이 30만 평 정도거든요. 이게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202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내동이 좀 새롭게 개발될 수 있다. 여기에는 다 녹여내지 못했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공공임대아파트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임대아파트,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는 뭔가 조금 덜 돼도 되고 덜 지어도 되고 덜 효율적이고 된다는 이런 것을 조금 답해서 공공임대아파트도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잘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경남개발공사가 개발사업을 함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개발공사가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의원 시절에 경남개발공사의 업무를 변화시키는 그런 조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와 김해시가 함께 어우러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 나간다면, 그러면 그 이익과 관련한 것은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거기는 AI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신도시로 좀 만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중심에 행정통합센터, 행정통합사무소가 위치하면 딱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11대 선거에서 11대 의원 선거에서 700표 선거를 했습니다. 네. 원인을 일단 맞은 표 선거로 그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네. 지금 이번 13대 저는 그 12대 선거에 2022년도 지방선거 때는 실제로 낮은 투표율 42%의 영향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낮은 투표율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제가 많은 분들께 얘기할 수 있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투표율이 낮은 것도 저의 노력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환경은 22년도 때보다 훨씬 더 환경이 사실은 조금 열악해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인구가 훨씬 더 많이 유출돼 있고요.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진보적이진 않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좀 더 고령화되고 그런 사회다 보니까 투표의 참여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저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은 저는 그런데 바람에 연연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시민분들을 직접 대면해서 그분들께서 직접 투표장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선거를 지금부터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저는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남에도 많은 지역이 공천만 받으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저는 지난 선거 때 제가 당선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정말 바람이 반대로 불어도 정말 정당에만 줄서지 않고 국회의원 눈치 보지 않고 또 당에 도당이나 중앙당의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또다시 선택받는구나,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아쉽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좋든 불리하든 그것을 떠나서 실제로 시민들의 접촉을 늘려나가서 실제로 시민들에게 박준호가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있으실까요? 나이 안 들어오셨는데 나이. 나이를 안 치죠. 죄송합니다. 제가 74년생이고요. 그러면 만 51세인가요? 51세. 만 51세. 경남형 민주당이라는 걸 표방하셨는데 네. 그게 한마디로 말씀 주시면 어떤 민주당을 경남형 민주당이라고 하나요? 호남형 민주당이 있고 네. 경남형 민주당이죠. 호남형 민주당은 출마만 하면 당선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바람 선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 속에는 경남형 민주당은 경남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내용은 실제로 경남의 많은 당원들이 도민들에게 녹여져 있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녹여낼 거냐? 경남형으로 실제로 대민 접촉을 늘려나가는 대민 봉사를 많이 해 나갈 때 실제로 경남형 민주당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은 호남형 민주당처럼 우리가 바람에 의존해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늘 민주당이 존재함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호남형 민주당과 다른 경남형으로 맞춤형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경남형 민주당으로 짧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질의사항 있으실까요? 네, 그럼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더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이것으로 우리 박준호 출마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